안녕하세요, 편집자입니다. 원래는 다른 콘텐츠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영상을 못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제 눈에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 치료를 받느라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한 달 전쯤에 저는 망막박리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응급수술, 재수술 이렇게 총 두 번의 수술을 받고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총 한 6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계속 치료에 전념을 하느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뭐 일도 못하고 집에서 계속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고개를 계속 숙인 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눈에 가스가 차 있어서 이 가스가 위로 계속 뜨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 때문에 고개를 높이 들지 못해요. 계속 바닥을 본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은 시간이 경과가 돼서 고개를 많이 든 상태고요. 처음에 수술 받고 나서는 이 상태로 이렇게 고개를 완전 지면에서 수평인 상태로 두고 일주일 정도를 생활을 했어요. 잠도 이 상태로 자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수술 후 3주 정도가 경과된 상태여서 고개를 지금 이 정도까지 들 수 있게 되었고요. 망막박리라고 하면 그런 병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시청자분 중에서도 저와 같은 망막박리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겪은 망막박리에 대한 후기들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망막박리는 말 그대로 눈 안에 있는 망막이라는 막이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해요. 자, 망막은 여기에 수정체가 있고요. 이 수정체로 빛을 흡수하죠. 흡수하면 뒤쪽에 상이 맺히게 돼서 이 맺힌 상을 우리의 뇌가 인지하게 되는데 이 뒤에 상을 맺히게 해주는 얇은 신경막을 망막이라고 해요. 이 망막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한번 박리된 망막은 자연적으로 붙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변 망막을 끌어당겨서 점점 더 넓게 망막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인 만큼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응급질환입니다. 이 질환이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심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인구 1만 명 중에 1명꼴로 이 질환에 걸린다고 해요. 저는 운이 나빴던 거죠. 다만 통계적으로 고도근시나 머리를 크게 부딪혔거나 혹은 나이가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증상이 발현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망막박리가 이루어지곤 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열공성 망막박리, 즉 망막에 구멍이 뚫려서 망막이 떨어지게 되는 저도 열공성 망막박리거든요. 열공성 망막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망막에 구멍이 뚫려서 그 안으로 물이 차요. 그 물이 구멍이 뚫린 부분과 그 주변을 점점 들뜨게 해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점점 박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제 눈의 상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상을 느꼈던 것은 비문증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비문증은 흔히 날파리증이라고도 불리는데 눈 앞에 검은색 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말해요. 보통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눈 안에 겔 상태로 되어 있는 유리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점점 액화, 물로 바뀌면서 그 물 안에 불순물이 섞이거든요. 그 불순물의 그림자가 눈에 비쳐서 검은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눈앞에 떠 있는 증상이 있는데 이걸 비문증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95% 정도는 단순 노화 현상으로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증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눈이 익숙해짐에 따라서 그 검은 점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신경이 안 쓰이다가 어느 순간 하얀색 벽을 바라본다던가 멍 때리고 있을 때 눈앞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뭐 그런 증상이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이런 거 예전부터 보였는데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이게 발생한 지 한참 된 상태라면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비문증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최근 들어서 비문증이 갑자기 생겼거나 비문증이 점점 심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빨리 안과에 가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단순 비문증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응급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고
의사 선생님이 단순 비문증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 안심을 하시고 생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문증이 처음 생겼을 때 인터넷에서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단순 노화 현상이 대부분이다 라는 글을 읽고 주변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나도 그런 거 있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있으니 이제 이런 게 생기나 보다 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약간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어느 날 눈을 보니까 오른쪽 눈에 귀퉁이가 점점 흐려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야가 약간 좁아진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시야가 가려지는 건지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다가 욕실에 타일이 있거든요. 그 타일을 양쪽 눈을 번갈아 가려가면서 세봤어요. 세봤는데 여기 이쪽 눈보다 오른쪽 눈이 확실히 보이는 타일 개수가 적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병원에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다음날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안과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렇게 시야의 한쪽 구석부터 점점 흐려지고 가려지는 현상을 커튼 현상이라고 한대요. 커튼 현상은 망막박리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도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일시적인 증상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게 제가 비문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다음날 출근을 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회사 근처에 있는 안과를 갔었는데 눈에 산동제라는 약을 넣고 눈자리가 약간 부러진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러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사에 총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약을 넣고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등 여러 가지 기타 검사들을 하고 나서 진료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제 눈을 현미경으로 잘 관찰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면서 약간 불안해지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 거야 라고 저를 다독였던 것 같아요. 이내 의사 선생님이 찍은 사진들을 관찰하다가 저를 보시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떼셨어요. 환자분 지금 망막박리로 보인다. 그리고 수술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수술을 안 하고는 치료가 안 된다. 수술을 안 하시면 실명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제 상태를 알게 되었고 갑자기 실명이란 말에 그제서야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기만과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기만과 병원을 고르게 된 경위는 원래 처음에 갔던 회사 근처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 상태가 만약에 망막박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레이저 치료만으로 간단하게 당일에 치료가 가능해요. 그 당일에 치료하고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발견이 늦어졌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조금 늦기는 했지만 시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황반까지는 떨어지지 않아서 빨리 치료를 받으면 시력의 한 7, 80% 정도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눈 안에 스펀지를 대서 눈에 차 있는 물을 빼내야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수술은 그곳에서는 할 수가 없었고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만과 병원이라는 곳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망막박리는 안과 질환 중에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의사, 그리고 좋은 기계, 그리고 빠른 수술, 이것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런데 그중 기만과 병원은 의료진도 풍부하고 오래된 병원이고 빠르게 수술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 그곳을 추천받았어요. 가능하면 오늘 당장 입원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만과 병원은 큰 병원이고 환자 수도 많고 4, 5시면 의료 마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서 절차를 밟고 진료를 받아야 그날 당일에 입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방만 챙겨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으로 가면서 제 상태를 사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로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구가 저보다 훨씬 더 걱정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 마라,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다 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사구를 달랬었어요. 사구를 달래고 나니까 오히려 불안했던 마음도 좀 침착해지더라고요. 되게 저도 불안했었거든요. 그래, 까짓거 최악이라도 눈 실명이 돼도 한쪽 눈 있으니까 사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블 영웅 중에
쉴드나 토르 이렇게 한쪽 눈 없잖아요. 이런 영웅들이 생각이 나면서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